전에 자 시작하기 전에 요번 주 뭐 전체적인 적중률은 뭐 항상 비슷해요. 그죠? 전체적인 적중률은 뭐 그래도 최소 요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반타작 이상은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와, 조합이 진짜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어제도 되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오늘은 프리데이로 갑니다. 분석 딱 끝나고, 아니다, 분석 끝나고 말고 분석 그냥 막 중간에 오픈해 볼게요. 언제 어떻게 오픈할지 몰라. 그냥 막 중간에 확 오픈해 볼게. 그 뒤로 이제 분석 설명 들을 사람들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 제 지금 이 분석표가 진짜 이번 주가 역대급으로 지금 안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연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뭐가 의문이냐? 지금 여기 들어온 116명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의문이에요. 예,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안 풀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 프리데이를 했을 때 좀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냐면은 어제 낮 경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구독자에다 그냥 탁 올렸는데 어제 낮 경기 결과가 좋았잖아. 그래서 오늘 구독자에도 표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낮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프리데이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대구가 한 골 넣어가지고 대구 요 경기 오버만 나오면은 오늘도 뭐 낮 경기는 들어오는 건데 아무튼 역대급으로 안 좋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 그 프리데이 분석표가 형님들 이게 약이 될지 사약이 될지 정말 독약이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오늘 표 보시면 그 본인 생각과 맞는 그런 거를 잡아가셔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그냥 오픈해 본다고. 그 뒤로 들을 사람들 들으세요. 안 들을 사람들 나가보고. 알았지? 왜냐면 마지막에 공개한다 이러면은 한 9시쯤 슬 들어와 한 8시 반쯤에 슬 들어와갖고 이렇게 딱 찍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딱 중간에 딱 오픈할게요. 아시겠죠? 자, 혹시라도 그 다음 주 거 형님들 요번 주에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다음 주 거를 좀 싸게 할게요. 그냥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150개. 다음 주 또 챔스하고 유로파 다 있으니까 그지? 뭐 사실 분들 사시고 자 가봅시다. 오늘 낮 경기도 무승부 저기 뭐냐 3무 잡은 것도 2무 나가지고 조합이 좀 안 좋긴 하다 요새. 자 봅시다. 봅시다. 크펠 리즈. 이게 관건이 리즈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 크펠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뭐 생각보다 뭐 잘 비비는 경기들이 있고 나름 뭐 잘 지키긴 하는데 승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더 의문입니다. 리즈가 오히려 더 의문. 만약에 오늘 경기 리즈가 지잖아요. 진짜 나는 리즈는 진짜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개막하고 나서 리즈가 오히려 그 주전들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 이력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즈가 안 그래도 역배를 받았는데 되게 의문이에요. 그렇게 복귀도 했고 오히려 전력에선 더 나아진 상황인데 왜 이걸 역배를 받았을까? 아무튼 뭐 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경기력이 주전들이 복귀하고 나서는 스쿼드가 채워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
요렇게 좀 보시고 저는 여기 그냥 문화 해무 쪽 찍을게요. 아 그래 시간 빠른 거 빨리 하고 끝냅시다. 몽페라고 모나코 또 뭐 있노? 시간 빠른 경기들. 바이올리드하고 바이올리드 베티스는 어차피 시간 좀 남잖아. 요거 먼저 빨리 할게요. 자 일단 몽페 같은 경우에 뭐 실점이 늘 많죠. 몽페 실점이 계속 많다. 자 근데 지금 모나코가 당장에 대항전도 이겼죠. 대항전도 이겼고 대항전도 홈에서 3대1인가 트라브전스 상대로 이겼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도 4연승. 이 기세라는 거를 난 솔직히 쉽게 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몽펠이 지금 계속 주구장창 올 시즌에 오버만 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오버 찍는 게 좀 더 쉬운 선택지는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모나코가 잘해주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모나코가 그 지난 시즌 말에 9연승 달리면서 그죠? 상당히 좀 이 잘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 전력 누수도 딱히 없고 이 경기를 잡아가는 거는 이랬던가 저랬던가 오버를 띄울 팀은 난 모나코라고 봐요. 예,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당 좋은 모나코 승이 더 낫지 않나. 배당 자체가 잠깐만요 봅시다. 모나코 승이 1.76이고 오버가 1.48이거든요. 나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건 모나코 승이라 봐요. 예. 차라리 2대0으로 벌렸으면 벌렸지. 실점이요. 물론 모나코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뭐 실점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승오바 봅니다. 승오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 웨스트햄 풀럼. 자 요것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승을 갈지 오버를 갈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웨스트햄 그 지금 당장 리그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대항전까지 병행해야 돼. 그죠? 대항전도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풀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득실도 그렇고 잘 지키고는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전력 대 전력 싸움으로 놓고 보면 웨스트햄이 그래도 좋긴 좋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폼도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고 맞잖아요. 앞전에 그 저기 뭐냐 울버햄튼 상대로 이기면서 울버 감독 경질시키고 그다음에 대항전 가가지고도 또 괜찮았었고 그래서 이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웨스트햄이 오늘 경기는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웨스트햄의 득점도 있을 것 같고 풀럼의 득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앞에 경기랑은 조금 다르게 웨스트햄 승보다는 난 오버 쪽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 방금 모나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요 경기는 오버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경기 저는 일단은 뭐 웨스트햄 승 쪽도 보긴 하는데 오버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수원 골인가요? 봐봐 이게 프리데이 하면 야 이게 들어온다니까 그죠? 아 존나 신기하긴 하네. 어제 나 오늘 나 둘 다 프리데이 해가지고 지금 또 아직 설레발 치지 말자. 아직까지 오버 안 났으니까 설레발 치지 말자. 1대1 전두원 하면 레전드. 나 설레발 치지 말자. 자 아스날 리버풀 1번 아스날 승 2번 리버풀 프렌 3번 그냥 쉽게 가자. 오버. 형님들 생각은 오늘 프리데이 할 겁니다. 머리 아프다 3번. 오바가 우선. 네, 표 그냥 공개하는 거 방송에서. 대신에 그냥 방송 도중에 그냥 분석 도중에 공개할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딱 공개해 버릴 거야. 갑작스레.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어야겠죠, 그지? 뭐 듣고 나가시더라도 그지? 보고 나가더라도.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경기에서 그
뭐랄까요? 아스날이 형님들 맨유랑 했을 때 경기 보신 분? 맨유랑 했을 때 생각보다 아스날이 굉장히 좀 고전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고전을 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그런 아스날의 경기력, 예를 들어서 막 측면에서 막 사카가 막 잘 뚫어주고 막 수비수들 완전 막 세네 명 묶어버리고 이런 경기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의 리버풀의 수비진이 진짜 개박살난 건 맞아요. 맞잖아요. 뭐 챔스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이 브라이튼 상대로도 뭐 3실점을 하면서 수비 쪽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건 맞는데 그래도 클롭 감독이 아스날을 좀 잘 잡거든요. 특히나 이 아르테타 감독을 상대로 워낙 이 리버풀이 지는 경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는 리버풀이 아무리 원정길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둘은 좀 상반되죠. 한 팀은 유로파를 뛰고 있지만 한 팀은 챔스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일정상에서도 리버풀이 조금 더 불리한 감은 있어요. 맞잖아요. 리버풀 다음 경기 또 챔스 원정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차저차 지금의 현재 분위기와 이것저것 따졌을 때 아스날 승을 가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강대강은 프렌 찍고 보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강대강은 첫 번째 프렌을 찍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클롭 감독이 아르테타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스날이 실질적으로 맨유를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리버풀은 매 경기마다 경기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아스날을 상대로 그래도 뭔가 좀 비벼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이 프렌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못 먹어도 가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리버풀 프렌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버요. 오버를 너무 좀 쉽게 준 것 같지 않나요? 모르겠다. 원오버는 저는 언급 안 할게요. 원오버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리버풀이 지지 않는 경기 그렇게만 좀 할게요. 자, 에버튼 맨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지 않은 전력으로 그죠?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름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뭐 경기력이 좋다고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근데 선수진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그리고 젊은 자원들이 많음에도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이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보강을 해가지고 또 나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강팀들 만났을 때 파이브백 시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앉으면서 이 수미 쪽하고 중미 쪽의 애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걸거든요. 특히나 최전방 애들까지도 압박을 걸면서 이게 볼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에버튼이 잘 비벼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의 홈에서 4경기 치렀나? 에버튼이? 잠깐만요. 홈에서 4경기 치렀거든요. 근데 실점이 2개뿐이에요. 첼시한테 한 골. 첼시한테 한 골 먹힌 것도 페널이었죠. 페널 실점. 그 다음에 노팅엄한테 한 골. 근데 리버풀하고 웨스트햄한테 실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빡빡한 감이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줄 만한 선수들은 많죠. 맨유 같은 경우에. 근데 아예 그냥 발을 묶어버릴 것 같습니다. 수비수 2명이 붙든 이 그냥 지역 방어 안 할 겁니다. 지역 방어 하고 있다가 하프라인 딱 넘어오면 바로 대인 방어 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명씩 달라붙으면은 맨유도 뚫어내는데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언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언더. 아시겠죠? 물론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야 높겠죠. 근데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끝났습니다. 다음 리그왕 넘어갈게요. 리그왕.
자, 앙제, 스트라스부르. 어제도 그 형들아 첫 승 팀들 좀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요? 어제 첫 승 팀들 좀 나온 걸로 아는데. 보훔 맞다. 보훔도 있었고.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영승 팀들이 다시 한번 이 반등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점이거든요. 솔직히 보훔이 올 시즌에 경기 치른 게 몇 경기였지? 8경기였나? 1승 7패인가 그랬는데 하필 또 어제 승리를 챙겼죠. 그지? 3대 0으로 이겼는데 솔직히 그런 경기는 뭐 예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배당이 너무 높다. 프랑크가 한 1.6대 받았으면은 충분히 뭐 찔러볼 만 했을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자, 스트라스부르 아직까지 영승팀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9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심지어 앙제 상대로 이 상대 전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근데 또 다른 점은 상대 전적상에서 최근에 스트라스부르가 최근에 앙제 원정만 가면 또 이겼습니다. 최근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영승 팀들이 반등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앙제 같은 경우에 이 뭐 지더라도 득점은 하는 팀이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 오늘 주전 2명 정도 빠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백업 자원들이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라서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앙제가 한 골을 넣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앙제가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골을 좀 잘 넣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나는 뭐다? 나는 앙제 무조건 그냥 반대만 깐다. 무조건 반대만 까자. 그리고 형들아 또 하나 재밌는 거 말해줄게요. 그 저기 뭐냐? 아니다 이삐야 루카스 형님 한 개 보내드리라. 네, 저 형님한테는 한 개 보내드려. 형님 그냥 오늘은 그냥 서비스요. 예. 그게 독약이 될지 사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뭐냐? 앙제가 지금 올 시즌에 1승 팀들 있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노? 브레스트 얘네들도 앙제가 첫 승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랭스도 그랬고. 랭스도 지금 올 시즌에 1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 시즌에 그러니까 계속 영승 팀이었던 애들. 내지는 지금 딱 1승 팀인 애들 보면은 그냥 1승을 시켜주는 게 앙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지금 랭스 올 시즌에 1승이 있거든요. 지금 몇 경기 10경기 치러가지고 단 1승이야. 근데 그 1승이 앙제거든요. 그리고 브레스트 올 시즌에 9경기 치러가지고 1승인데 그게 또 앙제 상대야. 심지어 재밌는 게 둘 다 원정이었습니다. 존나 신기하죠. 랭스 올 시즌 1승인데 원정에서 앙제 상대로 1승. 브레스트 마찬가지로 올 시즌 1승인데 원정에서 앙제 상대로 1승. 그리고 또 있어. 어디였냐? 앙제가 진 애들 한번 찾아보면은 자 트루아가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3연패하고 있다가 딱 1승 거뒀었거든요. 그 1승이 또 앙제였어. 물론 그 뒤로는 지금 또 이긴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1승을 대어주는 데는 앙제만한 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스트라스부르 프렌 아시겠죠? 스트라스부르 프렌 갑시다. 뭐 요 정도 데이터면은 뭐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나 그죠? 자 브레스트 로리앙 어제 형들아 웃국이 어떻게 됐어? 웃국이 지지 않았죠? 그죠? 지는 경기 안 했습니다.
결국엔 프렌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로리앙이 지금 분위기 너무 좋죠. 이거를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프렌 찍어 가야지. 대신에 그건 있어요. 브레스트가 생각보다 로리앙 상대로 골을 잘 받고, 또 한 가지, 얘네 둘이 만나면 오히려 오버가 더 많아요. 그만큼 조금 얘네 둘만 만나면 조금 화끈한 경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로리앙 반대를 깔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프렌 가겠습니다. 너무 좋죠, 지금은. 자, 클레르몽하고 오세르. 지금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클레르몽이.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그 주전 수비 결장과 더불어서 그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주전 수비 누수와 함께 최근에 실점이 엄청 많아요. 최근 5경기에서 13실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전력 누수 없이 홈에서 치를 수 있다라는 거. 상대 전적에서 뭐 그렇게 유리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 뎁스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수비 예를 들어서 주전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낀 거 넣을 수 있는 게 딱 진짜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클레르몽이 분위기도 나름 괜찮고, 혹시라도 전반전에 승기를 못 잡더라도 난 후반전에라도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레르몽 승 갈게요. 자, 잠시만, 이 언제부터였지? 잠깐만요, 한번 볼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둘에다가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경기. 자, 들어와. 17경기. 내가 이거를 왜 언급을 하냐면, 트루아가 지난 시즌 중간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거는 뭐 트루아 경기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형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지난 시즌 중반에 감독 바뀌고 원정에서 지금까지 감독 바뀌고 나서 원정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전 경기까지 원정에서 치른 경기가 총 17경기예요. 자, 근데 이 17경기에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원정에서 어지간하면 골을 무조건 박아요. 감독 바뀌고 나서 딱 요렇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즌 원정에서 감독 바뀌고 12경기 치르면서 딱 못 넣은 팀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갈티에 체제의 니스였어요. 딱 못 넣은 팀이 한 팀 있었어. 자, 그리고 올 시즌 와가지고도 지금 5경기 중에 4경기를 넣었거든요. 트루아 원정 5경기 중에 지금 4경기를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못 넣은 팀이 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루아 보면은 원정에서 5경기 중에 4경기가 오버예요. 그만큼 원정만 갔다 하면은 골을 넣는 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독 요 팀한테 또 못 넣었단 말이야. 그죠? 득점도 못했고, 물론 그게 이 갈티에 체제에서 수비가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팀의 상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루아가 득점을 하더라도 저는 니스가 이 경기를 잡아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봐요. 조금 더. 아예 그냥 트루아가 니스 수비를 뚫어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그냥 니스 승 쪽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트루아가 한 골을 넣게 된다면 뭐 그다음부터 분석은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니스 승 쪽으로 볼게요. 낭트 분위기는 확실히 언오버요. 나는 오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트루아가 넣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난 시즌처럼 못 넣는다라고 가정을 두면 오히려 니스 승이 낫겠죠. 그쵸, 그쵸. 니스가 득점은 할 거라고 나는 보는 거지. 아시겠죠? 자, 자, 일단 둘 다 대항전 뛰고 왔습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또 극적으로 또 이기고 왔고, 그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고,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또 졌죠. 낭트가 오늘 또 뭐 부상자도 없이 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좋지 않은 뎁스에 백업들까지 이렇게 조금 백업들이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낭트는 백업이라고 해봐야 진짜 딱 교체 카드 만약에 5장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한 준주전급이라고 뛸 만한 애들이 한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진짜 완전 다쩔이라서 오늘 경기 만약 오늘 경기 뛰고 그 다음에 또 대항전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그래도 뎁스가 조금 더 두터운 렌이 낫지 않을까. 근데 완전히 주력급은 아닐 것 같아요. 낭트가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얘네들이 수비 밸런스가 조금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다. 이 콩바레 감독이 그래도 이변을 좀 많이 일으키는 감독이라 가지고 저는 주력급은 아니고 그래도 한 부주력급으로 가보자. 그 정도로 볼게요. 아시겠죠? 자, 릴랑스. 일단 첫 번째. 릴이 올 시즌에 잠깐만요. 릴이 올 시즌에 지난 시즌 10위권 안에 팀 그리고 올 시즌 10위권 안에 팀들 상대로 한 판도 못 이기고 있다. 한 판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랑스 프렌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이요 유독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스타드랜도 그렇고 릴도 그렇고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못 이기고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못 이기고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신뢰하는 부분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양 팀 다 전력 누수 없이 경기 치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일단 릴이 당장에 이렇게 못 이기고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랑스 프렌에다가 그래도 릴이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버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릴도 최근에 득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랑스가 그래도 뭐 달려들면 또 득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루머님 해축 좋아 보이냐고요? 뭐 저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항상 좋아 보여요. 조합이 그지 같아서 그렇지, 그죠? 오늘 어차피 프리데이 할 거니까 자, 경기 맹그리하고 켈른하고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올리고 가겠습니다. 요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진짜 살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주력 부주력이 안 맞는 주거든요. 너무 제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프리데이를 하면 이게 좀 꺾이기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좋아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프리데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듣고 계시다가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표를 딱 올릴 거예요. 그때 막 캡처 해가지고 찍고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찍고 조금 더 들으시든지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프리데이를 할 거니까 표를 딱 올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통 요렇게 그때 찍고 나가시든지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밥 좀 깔게요. 뭐냐? 그 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사약일지 독약일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본인 선택으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나 미리 말했습니다. 이거 딱 내 영상으로 남겨놔요. 미리 말했습니다. 자, 네, 최근에 분위기 좀 안 좋다 했어요. 자,
오늘의 한 경기요. 아 그냥 표 공개할 건데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뭐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오늘 주력 배당 개쓰레기. 오늘 당 개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주력까지 무조건 가십시오. 아시겠죠? 주력 당이 존나 쓰레기라 가지고 아시겠죠? 자, 맹그리 켈른. 솔직하잖아. 맞잖아요. 자, 맹그리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켈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대항전까지 뛰면서 체력적인 문제에 오늘 또 원정길에다가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켈른이가요. 켈른이가 지금 개막하고 나서 딱 한 판 졌거든요. 리그에서. 그래서 나는 맹그리가 최근에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이거 좀 찍어가기 좀 애매하다 봅니다.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쪽으로 밀려있지도 않고요. 양 팀 다 지금 전력 자체를 제대로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둘 다 결정자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예, 이 경기 딱히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헤르타 프라이부르크. 자, 일단 생각보다 어제 프랑크푸르트 맨키로 프라이부르크가 생각보다 배당이 높죠. 그죠? 프라이 배당이 너무 높아요. 마치 어제 프랑크푸르트처럼. 자, 물론 주중에 이제 대항전도 있었죠. 낭트랑 붙었지. 대항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주중 일정도 있고 그다음 오늘 또 원정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참작은 된다. 이렇게까지 배당이 높은 게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헤르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득점이 경기당 한 골씩은 계속 나오거든요. 득점이 계속 잘 나오는 부분. 그리고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분명히 기회를 잡는 타이밍이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그 언제였지? 헤르타가 그때 잠시만요. 무승부 거둔 게 프랑크푸르트였나요? 대항전 갔다 온 애들 상대로 한번 무승부 뛰었었는데 그게 프랑크였나? 프랑크푸르트네요. 시즌 2라운드. 대항전이 아니고 저거 뭐냐 그거였다. 슈퍼컵이었다. 그리고 저기 뭐냐 대항전 갔다 온 레버쿠젠 상대로도 무승부를 뛰었었고. 이게 지금 뭐냐면 헤르타가 유럽 대항전 갔다 온 애들 홈에서 맞이하잖아요. 안 져요. 그리고 그 안 지는 와중에 계속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헤르타가 최근에 또 득점도 있는 부분이고 오버가 오히려 나아 보여요. 양팀 상대적 맞대결 보면은 최근에 계속 또 득점이 3골 이상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저는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또 나왔네요. 또 나왔다. 영승팀. 영승 버프를 받게 될지. 아무튼 뭐 슈투트 아직까지 분데스리가 유일하게 영승팀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뭐 대항전 일정도 있고 그죠? 대항전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대항전 일정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니온 베를린이 자, 지난 시즌하고 슈투트 올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 전력이 언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슈투트 점점 전력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시즌 지날 때마다 선수들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전력 자체가 오히려 지지난 시즌보다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이 더 떨어졌고 지난 시즌일 때 조금 더 보다 올 시즌은 더 떨어졌습니다. 전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전력이 조금씩 깎이고 있는 와중에 물론 우니온 베를린도 이렇게 전력이 교체가 많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저기 뭐냐 피셔 감독 체제에서 나름 또 잘 잡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셔 감독 체제에서 슈투트한테 진 적이 잠시만 없는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들
어, 그 우니온 베를린 감독 있죠.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람보르기니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슈투트 상대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핵심이라고 보네요. 예, 오늘 경기에서도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슈투트가 홈에서 그렇게 잘 잡는 팀도 아니고 저는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죠.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고 이게 슈투트가 정배받은 이유가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 영승팀이잖아. 이 영승팀 버프가 또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봐봐요. 분데스리가 영승팀 보훔이 결국 잡았잖아.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보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에 뭐야? 대신에 영승팀 뭐야? 그냥 오늘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되잖아. 뭘 고민합니까? 그냥 무승부 찍으세요, 그냥. 안 가면 되지. 만다 이거 고민합니까? 그죠?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데스리가가 끝났습니다.